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전에 질문지와 질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렇게 유출도 됐었고 그리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음 질문을 예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받지 않았던 경우는 저 경우 작년 1월 신년 간담회 때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예. 당시 15분 전에 갑자기 통보해서 당시에는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서 직무 정지됐을 때인데 예, 예.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예. 이거 뭐 너무 유명한 간담회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약 50년간 백악관을 출입했던 한 기자는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왕이 된다라고 평한 바가 있습니다. 예. 헬렌 토마스 기자인가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물론 은퇴했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유형아만으로 잡았습니다. 예. 자주 등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조현권 변호사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애로점을 좀 토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유라든가 그런 게 저희들은 좀 알 수 없는 거 아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이제 서신을 통해서 예. 변호는 해야겠는데 실제 피고인을 볼 수 없다는 게 애로가 가장 컸다고 했고 또 15만 쪽이 넘는 자료도 부담이고 또 주변인의 시선도 부담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누구라도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선 변호인으로서 하는 것도 민주주의 제도의 한 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들은 구치소를 통해서 건강의 상태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하여간 국선 변호인들도 보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임한 변호인들 못지않게 열심히들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근데도 아무튼 안 만나주고 있다. 예.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만 이제 여기 유영하만 이렇게 한 거는 유 변호사는 만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예.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유영하 변호사만 벌써 2번을 만났습니다. 예. 지난 4일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제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자 바로 그날 접견해서 선임계도 내고 만났습니다. 예. 벌써 2번을 만났는데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상황을 좀 나름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삼성 뇌물 등 기존의 국정농단 혐의는 재판 자체를 정치보복이라고 거부하면서 변호인을 안 만나고 이 문제는 36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물과 기름으로 잡았습니다. 안 섞이는 거요? 예. 예. 통합 반대파로 감정적인 표현을 안철수 대표에게 쏟아냈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오늘은 물과 기름을 예로 들었는데요. 물인 안철수와 기름인 유승민 대표가 원래 기름이어서 합쳐질 수 없다 그러면서 한자성어로 예. 수유 불상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숫자, 유승민 대표의 유자를 써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 한자는 뭐 저걸 쓰진 않잖아요, 이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기름류를 성으로는 쓰지를 않습니다. 예. 한자로 보면 안철수 대표는 숫자는 빼어날 숫자고요. 유승민 대표의 성씨는 묘금도 유자라고 해서 성씨유로 많이 씁니다.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유성엽 의원의 유자도 버들유인데 어차피 이렇게 본다면 유성엽 의원도 안철수 대표와 상당히 감정적으로 많이 틀어졌었는데 예. 역시 물과 기름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어제 한 행사장에서 유승민 대표와 유성엽 의원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이 좋은 모습이 좀 연출이 돼서 유유상종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예. 유승민 대표가 유성엽 의원에게 함께하자라고 말을 건네자 유성엽 의원이 바로 정색을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 지금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승민 대표가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유성엽 의원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건데 유성엽 의원이 거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박성태 기자가 무슨 그 화학적 이론 근거를 또 취재해 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안 해왔거든요. 급 실망했습니다. 화학 쪽은 제가 좀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토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고 일요일부터 평년 기온으로 돌아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예고해드리자면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오늘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걸 예,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와대 팀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네요, 이성대 기자. 예, 그렇습니다. 얼마 만이죠? 한 달 넘었나? 올해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네. 할 말이 없네. 네. 이런 식의 유머를 가끔 쓰더라고요. 네. 자주 씁니다. 자주 써요? 많이 허무하겠네. 네, 적응이 돼서요. 그래요? 네. 자, 오늘 청와대 팀이 나온 이유는 뭐 알겠습니다, 그죠? 남북 회담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그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목이 좀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은 기자회견 얘기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자회견에 들어갔던 고석승 기자의 소감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오늘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성대 기자도 들어갔던데. 네, 오늘 질문을 직접 예. 했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어떻던가요? 예. 그러니까 출연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출연해서 미처 이야기를 다 아까 못해가지고 출연했었죠. 예. 되게 긴장감이 되게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아니 뭐 리포트에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풀려가지고 그랬다고 서로 농담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이제 그러나 여전히 긴장되는 자리이긴 한가 보죠. 이제 그 긴장감이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각본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예. 또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취재 대상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긴장감들 여러 가지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 영빈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예. 그 영빈관 1시간 한 반 동안의 그 공기는 상당히 그 응축돼 있는 공기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누가 라이터를 켜면 빵 터질 것 같은 예. 그런 되게 느낌이었습니다. 그런가요? 그건 화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얘기죠. 그렇죠. 화면에서는 되게 뭐 한마디 해주세요. 뭐 대통령이 선택하세요. 약간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오늘 질문했잖아요. 네. 어떤 질문이었더라? 제가 깜빡했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 그래도 매우 진지한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 끝나고 주제별로 다 끝나고 자유질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북 관계나 지금 외교 문제가 중요해서 예. 뭐 남북 군사 당국간 회담도 열린다고 하고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졌는데 그리고 또 대통령이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올해 한 해 그럼 남북 관계 주요 이슈들인 그런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또는 뭐 오이사 조치 같은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뭔가 풀거나 또는 뭔가 어떻게 갈 방향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예. 이건 뭐 순전히 저의 느낌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물론 제가 이제 JTBC 소속의
앵커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을 보다가 여러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성대 기자가 JTBC의 이성대입니다 하는 순간 뭔가 이 뭐랄까 분위기가 예? 아우라.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네요. 만나게 그게 잘 떠오르질 않아서. 예. 그게 JTBC의 아우라, 이성대의 아우라, 누구의 아우라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JTBC 아우라. 굳이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면 저는 뭐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고 JTBC 그동안 쌓아온 공정과 신뢰의 방송이 JTBC 아우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머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 험하다는 게? 방금은 진지하게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예. 안나경 앵커도 보고 있었나요? 아니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갑니다. 예. 보지 않아. 너무 솔직해서 또 앵커가 신년 기자회견을 안 보다니. 다시 보겠습니다. 이석세 기자 질문 장면을 특히 알았습니다.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고석승 기자한테 소감을 물어보라고 저한테 아까 5달 내리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저쪽으로 먼저 물어봤어요. 처음 가봤더니 어떻던가요? 우선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저는 특보 때문에 여기 스튜디오에 있어서 봤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저희 반장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저도 그래요? 특히 이번은 정말 시나리오 물론 뭐 그 전에도 시나리오랑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순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 그런 것도 없어서 앉아있는 것도 좀 되게 긴장이 됐고 또 이게 생방송으로 이미 전국에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게 또 괜히 또 자세도 좀 더 이렇게 옷매무새도 한번 이렇게 좀 가다 놓고 예. 앉게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좀 앉아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긴장해서 불편하게 좀 앉아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고석승 기자가 카메라에 몇 번 잡혔는데 봤어요.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더라고요. 네, 정말 긴장해서. 긴장한 얼굴로. 그 영빈관이 왜 저 청와대 올라가는 길에 바로 보이는 그 건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주 옛날에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50시절이나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입구에서 줄을 서서 사열 정도로 들어갔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 아니라 제가 들어갔던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좀 굉장히 좀 엄격하고 뭐 그죠? 분위기가 이렇게 마치 군대 같은 격세지감이긴 하죠. 그런 걸 보면 저는 거기 2000년에 왜 저 6.15 남북 정상회담 있었고 8월 15일에 그거 있었잖아요. 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있었잖아요. 워커힐에서. 네. 그때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하고 같이 그 진행자로 했었거든요. 앵커로. 그 다 끝난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으니까 다 끝난 다음에 그 방송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점심을 한번 낸다고 해서 갈까 말까 하다가 전 사실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하여간 박영선 의원이 그때 이제 같이 앵커했으니까 가보자 그래서 가긴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긴장 안 되던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기자회견장이니까 그랬던 모양이죠. 영빈관이라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영빈관이 저희도 자주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그런가요? 공간입니다. 예. 저는 지난번 8월달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처음 간 건데 예. 2층에서 행사를 하는데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한 3층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 층고가 높아가지고 예. 되게 들어가면 상대 그 사람이 되게 유압감을 느끼고 되게 초라해지는 느낌이 예. 나는 공간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아우라가 느껴졌다고 하면 JTBC가 되게 예. 굉장한 아우라인 거죠. 앞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영빈관은 사람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시킬까 하는 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도 들어보면 예전과 달리 검색이나 이런 것도 조금 간소화되고 그럼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전 청와대는 뭐 제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 행사에서 항상 왜 저희 그 전자도 뭐라 해야 되죠? 그 무선 예. 신호 다 차단이 돼서 뭐 핸드폰도 사용 못한다 이러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것도 다 좀 원활하게 예. 되는 것도 있고 옛날에 4여 정도로 들어갔다니까. 요즘 뭐 그 앞에도 24시간 막 다니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죠. 예.
아니,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좀 오래 붙어 있었는데 안나경 앵커가 좀 더 세 기자와 얘기할 거죠? 네. 예, 물러가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궁금한 게 고석승 기자가 혹시 준비했던 질문이 있었나요? 그 긴장한 얼굴로 차마 꺼내지 못한 질문을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질문이요? 저는 사실 저희가 지난 그 기자회견 때 저희 그 반장이 그때 질문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저도 뭐 의뢰 뭐 다른 언론사들이 손을 들겠자고 제가 손은 막 적극적으로 들지는 않긴 했는데 머릿속으로 질문 하나 생각을 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위안부 합의 그에 대한 그 재검토 결과 발표 후속 대책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을 대통령께 좀 하려고 했는데 네. 또 뭐 앞에 비슷한 질문도 나오고 해서 질문 제가 더 손은 안 들었어요. 그 15겐 예, 15개 얘기를 좀 전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앞에 질문이 나와서 말 나온 김에 네. 또 진행자인데 안나경 앵커가 만약에 질문했으면 어떤 거? 일단 오늘 17개 중에 12개 맞나요? 12개가 외교안보 네, 분야? 외교안보 분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아마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대략적인 짐작은 해보는데 아까 이성대 기자가 출연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인형을 들기도 하고 종이를 들기도 하고 뭐 튀는 옷을 입기도 했다 뭐 이런 뒷얘기들이 있던데 어땠나요? 이성대 기자도 뭐 따로 준비했던 게 있습니까? 선택되기 위해서 JTBC 아우라. 아우라를 준비했군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 더 이상 이제 아우라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걸로 하고 아우라. 뭐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네. 근데 정말 준비한 사람들은 아주 되게 뭐랄까 효과를 잘 100% 봤죠.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꼭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리고 솔직히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해서 대통령을 자주 보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 대통령 행사에 들어가는 거는 한 2-3명씩의 풀 기자를 짜서 가기 때문에. 네. 그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면전에서 내가 정말 질문하고 싶은 걸 질문하겠다. 이거는 너무 좋은 기회니까 이 기회를 꼭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자들이 질문을 받은 게 저는 상당히 올바르다고 보고 그 질문의 어떤 질이나 이런 건 둘째 문제인 거고 아마 다음번에는 이제 뭐 난리도 아닐 겁니다. 아마. 진짜 무슨 뭐 저희 사카 쓰고 오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뭐 노란색 옷 입고 오고 뭐. 근데 청와대 관계자가 이번 기자회견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지목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호명이 되고 싶으면 뭐 안경을 그렇죠. 쓰고 오든 아니면 튀는 색깔 옷을 입고 오든 알아서 각자 준비를 하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리 뭐 그런 공지를 했는데 이제 고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진짜로 뭐 인형도 가지고 오고 뭐 옷도 튀는 옷 입고 온 기자들도 있었던 거죠. 오늘 그래서 약간 옷 색깔도 이니블루라고 하죠.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은 기자들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지 기대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그냥 네. 계속 같이 있으면 되니까. 네, 이성대 기자의 아우라로 다음에 꼭 끝까지 같이 하시는 걸로.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시 우리 대형으로 좀 만듭시다. 아이고. 그 시간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자, 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름표는 안 붙였는데 그래도 인사는 좀 드려야 되겠죠. 이쪽 끝에서부터 한번 인사하시죠. 예, 저는 JTBC 청와대 출입 삼진 고석승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진 정재윤입니다. 아, 예. 저는 이 지금 청와대 팀의 반장을 맡고 있는 이성대 기자고요. 늘 그 후배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스위트한. 안나경 앵커가 굉장히 크게 웃고 예, 바로 아무튼 원래는 이제 저희끼리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정 기자는 못 들어갔고 네. 오늘은 고석승 기자가 들어갔는데 정 기자는 오늘 그 특보 이 스튜디오 특보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고 기자 다시 한번 소감 처음 들어가 봤잖아요. 네. 이 1년에 신년 기자회견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년 이맘때 들어가야 되는 큰 행사니까 소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영빈관을 들어간 건 저도 이제 2번이긴 한데 그 오픈하우스 행사가 한 번 있었어서 그날 이제 조금 약간 편안한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이제 수석 참모진들과 기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자리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2번째인데 같은 장소인데도 그 주는 그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커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자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허리가 막 아파가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다른 기자들도 화면 보니까 많이 긴장한 얼굴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막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있느라 막 나중에 너무 허리가 아팠는데 그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그 약간 뭐라고 해야지 반원형인데 저는 그 세 번째 줄에 앉았고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는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사실상 앞에를 잘 안 앉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더 좋잖아. 맨 앞에 있으면. 근데 앞에를 잘 안 앉으려고 하는 게 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차렷 자세로 한 시간을 이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두세 줄 넘어가면 솔직히 몰래 이렇게 다리도 꼬고 할 수 있거든요. 좀 힘드니까 이제 몸도 비틀기도 하고 다리도 꼬고 이렇게 뒤로도 할 수 있는데 앞에서는 계속 이러고 있어야지 또 질문할 때마다 손 들어야지 되게 애매합니다. 그게 자리 잡는 것도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저번에 이제 100일 기자회견 때 들어갔을 때도 그때는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니까 기자들도 일단 버스를 탔는데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앞자리를 잡건 뭐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자들이 다 그걸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빨리 막 버스 타고 그러니까 가셨나요? 저도 처음 타본 거잖아요. 버스를 하는데 저는 그냥 9시 출발이라길래 뭐 그냥 천천히 있다가 나가랬더니 막 타 동료 기자들이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버스 빨리 타야 된다고 왜 그러냐 봤더니 진짜로 버스를 빨리 타서 먼저 도착하는 버스 순대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고 기자가 저보다 늦게 버스 탔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사실 저는 저희 선배가 먼저 이런 얘기가 아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반장과 다른 공간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청와대 안에서 근데 반장과 같이 이제 가려고 갔더니 이미 자리에 아무도 그게 이게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자리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왜냐면은 지난 과거 때 이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기자회견은 뭐 소위 말하면 이렇게 질문자를 미리 다 사전에 준비하고 질문지도 준비를 했고 심지어는 청와대하고 공유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 기자, 고석승 기자가 이번에 질문을 한다. 순서가 세 번째, 네 번째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네 번째 순서로 뭐 적폐청산에 대해서 질문한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 기자가 맨 뒤에 앉아있든 맨 앞에 앉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사회자가 이미 다 자, 고 기자 그럼 알아서 손들고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그런 게 없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또 오늘부터.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눈에 띄어야 돼요. 지난번에는 사회를 봤던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 이번에는 직접 호명을 하는 문 대통령의 눈에 띄어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착순으로 가가지고 앞에 앉는데 저기 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본인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왼쪽, 아니 뭐 오른쪽, 가운데, 뭐 왼쪽, 뭐 이런 식이에요. 위치를 이렇게 꼭 정해서 정해진 건 아닌데 잘 보시면 이쪽 한번 하면은 이쪽 한번 시키고 또 이쪽 시키고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앞에 시키면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사람 시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섹터에 모여있는 기자들만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질문자들 각 그 언론사 매체들을 잘 보시면 뭐 지역지 또 뭐 소위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나누지 않고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정말 각본도 없었고 정말 대통령이 본인이 그냥 눈에 띄는 사람 시켰다. 물론 그 중에는 좀 낯이 익은 사람을 시켰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장은 저번에도 들어가고 이번에도 들어가셨잖아요.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뭐 물론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거 그거 외에 또 뭐 다른 점이 좀 있었나요? 뭐 아니면 좀 특이한 점이랄지 이번에. 지금 달라진 거의 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아서 고 기자 아까 그 커피 주고 떡 주고 맛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앞에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기자들이 9시에 도착을 하고 행사는 10시에 시작을 하니까 1시간 정도 이제 이 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막 그 오늘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이 신중하게 고른 노래도 계속 흘러나오고 또 이 행사장 바깥에는 이렇게 테이블로 간단하게 이제 다과 이런 것도 커피 이런 것도 마련을 해놔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대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오늘 기자회견은 아까 뭐 출연도 그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내용도 내용이지만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내용도 내용인데 형식 자체도 상당히 조명을 많이 받았고 또 외신에서도 평가를 네. 했었죠. 정재훈 기자 외신에서. 뭐 일단 그 외신 기자들이 직접 여기, 올린 여기 트위터 같은 준비해온 게 게 있죠, 그래서. 있더라고요. 뭐 백악관 형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여기. 네 여기 보면 보시면 제 영어 잘하는 정재훈 여기 기자. 우리말이 나오네. 나옵니다. 다시 아이고. 다시. 그러니까 여기 이 기자가 안나 파이필드라는 기자가 오늘 질문을 했던 기자입니다. 뭐라고 이거 끝나겠어? 실시간으로 남긴 거예요. 이렇게 남겼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기계를 이렇게 잘 못 다루는 자, 이렇게 남겼어요. 네. 자 기자회견이 놀라울 정도로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다. 벌써 75분이 지났다. 어메이징하다. 근데 이 안나 파이필드 기자가 전 좀 재미있는 게 찾아봤더니 되게 청와대를 좀 계속 취재하고 있는 외신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행사가 있을 때 와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지난 정부 당시에는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배제가 됐대요. 그러니까 항의를 했어요. 왜 나를 배제했냐 이러면서 다른 외신 기자랑 트위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난 정부에 대해서 자, 그 회견이 잘 짜여진 연극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잘 짜여진 연극조차 자주 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뭐 이런 식의 되게 촌철살인을 날리기도 했었고 뭐 또 다른 기자 오늘 뭐 다른 기자도 있었는데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해서 아무튼 오늘 그 질문한 둘 다가 되게 그 신선하다라는 그 트위터를 했었습니다. 외신도 아무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런 형식으로 이어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이번 신년회견은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됐던 게 대통령이나 어떤 형식 못지않게 화제가 됐던 게 뭐 기자의 질문이었죠. 고 기자. 그렇죠. 뭐라고 보세요? 우선 저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좀 아쉬웠던 게 좀 있었던 게 저희가 가만히 보면 이게 어쩔 수 없긴 한데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사전에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알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질문 내용이 조금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 북한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사전에 이렇게 만약에 조율이 됐으면 그건 가능한데 저희가 조율이 안 된 네. 상태로 하는 이제 정말 100% 리얼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좀 쏠림이 있었던 게 아쉽습니다. 약간 그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는 이제 그때도 각본 없이 진행된 거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똑같았는데 대신에 그 당시에는 기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은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약간 문제은행식의 그런 질문 풀을 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거기서 꼭 질문을 하진 않아도 되지만 이런 질문들이 있으니 참고해라. 그래서 기자들끼리는 좀 공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형식에 대한 불만이라는 게 아니라 기자들 사이에 어떤 좀 나왔던 불만 아닌 불만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 다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 질문하고 싶은데 이제 선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선택된 사람이 아 맞아, 저 질문 했어야 돼. 그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질문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굳이 저런 질문을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물론 질문이 뭐 안 좋아도 대답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그래서 오늘 계속 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던 질문들 중에는 굳이 저런 질문을 왜 오늘 하냐라는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지지자들에 대한 이미 뭐 기사도 여러 개 나왔지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그 지적들도 있죠, 분명히. 굳이 그런 질문을 저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거냐? 뭐 대변인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해도 되는 질문들인데 그 되게 한정된 시간에 다른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라는 이제 그런 기자들 사이에서 아쉬움이 나는 건데 전 뭐 제가 뭐 내기는 아니지만 거의 제가 확신하건데 내일 아침에 그 요새 한참 그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땡땡땡 뭐 땡땡 공장 그 라디오에서 내일 아침 앵커 오프닝으로 분명히 그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한 앵커 오프닝을 하면서 뭐 땡땡땡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이거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들어보면. 들어봐야겠네요. 저는 아마 거의 8%라고 아마 그거 쓰고 있다가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지금 누구 홍보해 주시는 듯한 아니 뭐 아무튼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 확실히 참모진들도 이번에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아, 그 맞아. 제가 그래서 그 UAE 질문도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맞은편으로 그 임종석 실장과 장하성 실장이 앉아 있는 게 보였는데 UAE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장하성 실장이 옆에 앉아 있어서 그 임 실장을 툭 치는 거예요. 웃으면서. 제가 그걸 봤어요. 자, UAE에 대해서 물어보기 싶다니까는 장하성 실장이 임종석 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 실장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겠지만 안타깝네요. 그리고 찍었어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 직전에 이제 그 수석과 보좌관들, 참모진들이 쫙 뒤에 앉아 있는데 대통령 입장 직전에 모 이제 고위 관계자가 네. 아주 큰 소리 일어서서 농담조로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딱 하고 앉더라고요. 아무튼 뭐 내일 아침 뭐 상당히 며칠 동안 신년 기자회견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오늘이 저희 청와대 출입 기자는 조금 편한 날입니다. 오늘까지. 왜 그러냐? 이번 주가 슈퍼위크였죠. 한번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주 뭐 어제 같은 경우 하루에 3가지의 빅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그 칼둔 청장이 방한을 했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위안부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발표가 외교부에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같이 했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었고요. 이 월요일부터 계속되는 이런 빅 이벤트 때문에 저희가 이 슈퍼위크라고 저번 주부터 예고를 해왔죠. 네. 그리고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거기에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 대책 발표도 엄청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좀 저게 뭐냐? 요새는 또 이제 전 전 정부의 그 군사협정 이면 계약으로 번지고 있지만 왜 칼둔이 누구야? 임종석 실장이 왜 UAE에 가서 뭐 낙하타러 갔겠지? 뭐 이런 식의 왜 이게 문제냐? 근데 그 중요한 이슈 세 개가 최근에 다 모였는데 뭐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하나가 지금 다 일단 일단락 됐어요. 후속 대책도 발표했고, 그렇죠. 네. 후속 대책도 발표했고, 남북 고위급 회담도 일단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고, 칼둔은 또 웃으면서 집에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들 상당히 잘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신년 기자회견까지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 주 청와대는 지금 아마 밤에 상당히 이제 좀 안도하고 있을 거다. 내일 모레 기사를 좀 안 만들어도 되는. 그렇죠. 일단 그리고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10일 전에 이런 빅 이슈들을 어쨌든 좀 마무리해보자 이런 기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남북 회담에 대한 어떤 제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 미리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진짜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죠. 아, 근데 이게 슈퍼위크가 다 끝난 게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조만간 뭐가 또 하나 나옵니다. 또 하나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안 없는데 됩니다. 조만간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기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이런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했던 이슈가 어쨌든 간에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 이게 한반도 문제가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고 국제사회가 관심 있잖아요. 트럼프도 관심 있고 조만간 이와 관련된 어떤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오늘 좀 늦게 주무시면 이렇게 오늘 좀만 늦게 주무시면 기사들이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청와대 슈퍼위크 저희 맞아. 그 제가 아까 질문한 다음에 나중에 인터넷을 좀 검색해봤더니 뭐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얼굴이 폭 사갔다. 맞다. 오늘 좀 까매 제가 보인다고 그랬나요? 그런 이제 댓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질문할 생각도 안 하고 왜냐면 방송 기자들은 그래도 조금 그럴 필요가 있는데 질문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질문이 되겠냐? 왜냐면 저 100일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설마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냥 갔는데 저도 나중에 화면을 보니까 뭐 피골이 상접했다는 얘기도 있고 다크서클이 이렇게. 특히 다크서클이 많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십니다. 지금은 좀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 그런데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 온라인 게시판을 하나 보다가 칭찬하는 그 게시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이런 말하면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뭐라 그래? 송승헌 닮았다고 누가 이렇게 이성배 선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그럼 말로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아니 그것까지 제가 만들 PD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분할로 해서 만들어 주시는 걸 하고요. 아무튼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는 청와대 오늘 슈퍼위크를 끝내면서 저희도 이제 물러나야 될 시간, 이제 다 시간이 됐습니다. 물러나고 저희가 다음에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조만간 또 청와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인사 한 번씩 하고 끝내시죠. 고기자부터. 뭐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하고 좀 풍성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청와대 팀 나오면 이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도 저희는 열심히 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잇따른 흥국동포의 강력 외국인 범죄를 혐오 현상입니다. 여기 광주시에서 보통 옷 입고 3명인데 한 명은 앞에서 아이디 카드 좀 보여줘요. 양쪽은 내 옆으로 잡고 도망 못 가게 네. 잡아요. 도둑 잡은 것처럼. 똑같아요. 가게 입구 옆에 밀었어요. 조명 없어요. 못 먹었어요. 무서워서. 아주 극히 제한적인 때에 범죄와 연관된 사람에게 경찰이 자기 신분을 제시하고 물어보고 동의가 됐을 때 불신 검문을 할 수 있도록 공무지침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만 그것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이것이 이제 인권 침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번 잡아서 밥 먹어서 다시 와서 또 다시 여기 있네. 1시간만. 두 번. 1시간에 2번을 그렇게 네. 두 번. 어디서? 두 번이에요. 수원역이 그 매산동 쪽에 뭐 외국인이 좀 많다 보니까 뭐 치안 때문에 경찰관들께서 하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을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여기고 예비 범죄자로 여기는 경찰 이렇게 우리한테 잡아고 물어봐는 거 그 행동이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합법도 무서워요. 저는 한국에 오는 이유는 일만 하고 싶어요. 나쁜 일이 안 하고 검사하고 싶어요. 나는 경찰이에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좋은 말 하면 우리는 좀 마음이 편하고 보여줄 수 있어요.